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합격법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송법을 진행하고 있는 오재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우리 김주현 선생님께서 학습 방법 1차, 2차 얘기를 잘 해주셨고, 이제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제 형법하고 형사송법 이제 공부 방법을 살짝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형법, 형소법 같이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양이 좀 많죠. 양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형소법 얘기하면 이제 2차에서만 보니까 양이 좀 적다. 자, 이제 1, 2차가 같이 있어서 우리가 계속 친하게 좀 지내야 됩니다. 친하게 지내는데 일단은 여기는 판례 중심입니다. 판례 중심. 올해 이제 2차 시험도 나왔는데 이제 가장 뭐랄까요? 좀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제 쟁점이 부각되는 내용들을 좀 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형법도 막 아주 희한한 우리가 시중에서 잘 모르는 그런 판례들을 내고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근자에는 그렇게는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형법을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했던 수험생이라면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판례,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새 TV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죠. 예전에 간통 목적으로 처에 동의를 받아서 집에 들어갔을 때 주거 침입 되냐 안 되냐, 이제 그게 작년에 전압으로 바뀌었거든요. 당연히 나올 거라 그랬어요. 그때 나오더라고요. 나왔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형법 공부하다 보면 되게 유명한 중강도라든가 그런 것들도 나왔고, 근데 특이하게 원래 기출되면 5년 내에는 안 나와야 되는 건데 한 4년 전인가 나왔던 게 나왔더라고 또. 그래서 그것도 이제 중요한 판례니까 늘 나와도 상관없는 정도의 중요한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또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2차 시험에 나왔는데 그건 1차에도 맨날 나와요. 맨날 나오는 거라서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올해 아마 그 2차 본 사람들 아직 다 만나보진 못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형법 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마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법은 이제 판례 중심 위주로 좀 가시는데, 이게 우리 시험 직렬의 특성상 이 이론도 이걸 공부해야 되냐, 참 이게 계륵입니다. 계륵. 네. 우리가 한 3년, 4년 이런 정도 전에 갑자기 막 이론을 막 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의 특징이 판례만 내는 쪽이거든요. 법원 직렬 자체가. 근데 이제 2차 시험에서 사례형에서 이론을 좀 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이제 대비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조금 하긴 했는데 여전히 딱 그때만 그랬어요. 참고로 여러분, 그 시험 출제하는 팀이 법원 직렬에서는 2년마다 좀 바뀌어요. 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마다 바뀌게 되는데 딱 그 즈음에 내셨던 분들 같아. 그래서 이제 좀 바뀌었고, 다행히 이제 올해 아마 이게 팀이 바뀐 것 같은데 좀 뭐랄까 선량한 분들로 바뀐 것 같아요. 우리 이제 2차 시험을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법원 직렬도 저쪽 이제 구급 강의도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6.25 때 이제 시험을 볼 거니까 좀 다소 약간 선량한 분들로 바뀌어가지고 희한한 걸 좀 안 냈어요. 이제 아까 이제 민법은 특이하게 이제 시험 전날에 이제 대법원 판례 썼던 걸 냈는데, 이제 그건 일반 기본기를 알아보기 했던 것 같고, 아까 김주영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변제 등등 일반 논 갖고 쓸 수 있는 그런 거라서 큰 당락 자원 안 해. 그리고 그런 희한한 거 나왔을 때는요, 여러분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다 같이 못 쓰거든. 전혀 당락이 좌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마시고 기본적인 거를 좀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이론 부분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올해도 좀 대폭 축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꼭 필요한 것만 간단히 이제 언급하고 할 거고, 1차에서 또 안 나와요. 이론이 우리 쪽에서 그냥 판례만 거의 나온다니까요. 장담하는데 한 3%? 한 2%? 이 정도까지가 다 판례고, 나머지는 뭐예요? 조문. 조문 관련해서 이제 좀 우리를 어렵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0%까지는 아니겠구나. 한 80몇 %까지 내릴게요. 그래서 판례가 대부분이고 이제 조문이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형법에서는 일단 판례 중심이고 이제 조문, 이게 이제 객관식용입니다. 객관식용으로 1차에서 이제 이만큼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론적인 거 별로 신경 많이 안 쓰길 바래요. 괜히 그래서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됐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사법 시험에서 출제됐던 그런 것들 또 이제 2차 막 가져오고 보신 분들인데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버리시길 바라겠고, 지금 이제 주어진 우리 이제 교과서에 있는 판례 중심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문 좀 이제 체크하셔서 이건 객관식으로 대비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탁드리는데 1차 할 때 아까 김주현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시험 결국 2차에서도 뭐가 나왔다고요? 판례만 거의 나왔다니까, 판례만.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1차 할 때 1차 1단계 말씀드릴게요. 1차 1단계까지는요 같이 1차뿐 아니라 2차 대비로
좀 판례 암기하고 또 한번 자기가 답안에 쓸 수 있을 정도를 좀 분량을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분량 요까지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차 1단계 기본 강의 들을 때. 그리고 아마 우리가 1차 2단계가 이제 문제풀이부터 시작이 되게 될 건데, 이때부터는 웬만하면 1차만 대비하세요. 1차만 생각하시고 가시길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함께 암기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1차 안 붙으면 2차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제 1차 공부, 1차 1단계 때는 형법에 한해서는 최소한 이제 판례 암기하고, 자기가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이거 다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쓸 수 있는 분량은 미리 좀 제가 이제 중요하다 이런 건 사례 나온다고 말씀드리거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기만 하지만 제발 좀 써보세요. 이때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제발 써보시라고. 쓰는 거하고 암기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1차 2단계부터는 다보다 1차만 대비해가지고, 그땐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만용이야. 물론 이제 자기가 작년에 1차를 붙어봤다. 그래서 2차도 봤다. 그런 사람 같으면 좀 천천히 해도 돼요. 되게 웃긴 게 1차 시험에 한번 합격을 한 사람들은요, 희한하게 1차를 또 잘 합격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실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예전 40대도 그랬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2차가 안 돼서 그렇지 1차는 자주 붙었어요. 보면은 특별한 일 없으면 이제 붙게 되는데, 그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넘어본 산이기 때문에 금방 넘게 되는데, 처음 하신 분들은 1차 2단계부터는 웬만하면 이제 1차만 대비를 쭉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우리가 2차만 있잖아요. 2차만 시험이 있는데, 접근법, 물론 이제 여기도 판례가 중요하긴 합니다. 판례가 중요하긴 하는데, 자, 여기는 판례만 안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판례만 안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판례만큼 중요한 게 조문이에요, 조문. 그래서 여기는 대등합니다. 형법에서는 제가 그랬죠, 판례 중심이고 조문은 객관식용만 대비한다니까요. 희한한 것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출문제 풀다 보면 기출로 좀 커버가 많이 되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기본 강의하고 그럴 때 미리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 같이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형사소송법은요,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의 문제 같은 경우에도 증거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지난주 시험에서 5가지 어떤 증거가 있어요. 각각의 증거의 증거 능력을 물어보거든요. 이제 수사와 연결된 증거 능력을 물어보게 되는데, 뭐에 기해서 압수를 했는지, 뭐에 기해서 체포를 했는지, 이런 것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조문이에요, 조문. 조문을 안 쓰고 판례만 써서는 안 돼요, 형사소송은. 형법은 그럴 필요 없어. 형법은 그냥 판례 쓰면 돼요. 그냥 죄명하고 조문은 물론 거기 쉽게 찾습니다. 형법에서는 죄가 몇 개 안 되니까 앞에 보면 다 찾을 수 있고,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 정도까지는 좀 아셔야 되고, 이제 핵심적인 조문들이 좀 몇 개가 있을까? 최소한 20개 이상은 좀 외워야 될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달달 외워야 되기 때문에 조문도 같이 좀 중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드리면, 답안 쓸 때 올해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거의 다 썼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썼을 것 같은데, 이때 좀 더 돋보이는 게 어떤 제도의 취지가 있어요. 제도의 취지. 뭐 여러분 아직은 이제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형사소송에서 이제 216조 1항 2호에 이제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장주의 예외인데, 그거 관련해서 다 조문 쓴다니까요. 제가 지금 얘기한 216조, 217조 동네는 여러분 나중에 달달 외우게 돼 있어요. 달달 외우게 돼 있는데, 그때 남들보다 좀 더 점수를 더 받는 게 취지 한 2줄 더 써주는 거예요. 취지 같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1차 공부할 때는 책에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 취지, 그 다음에 뭐 요건, 효과,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써 있는데, 여러분들 어디부터 봐요? 여기부터 보잖아.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근데 뭐 형법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형법은 그래도 상관없는데, 형사소송법에서는 서설이라 부르는 부분이죠. 의하고 취지, 이런 쪽을 좀 익숙하게 보세요. 그래야 답안에 쓸 때 나 이 판례를 잘 모르겠어. 그랬더라도 뭘 쓸 수 있어요? 일단 조문은 끌고 와야겠고, 그 다음에 취지를 좀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좀 채워. 그러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법원직렬에서는 답이 틀려버리면 점수를 안 줬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답 틀려도 근거 조문 잘 쓰고 뭐 취지 쓰고 이런 걸 하게 되면 점수를 어느 정도 부여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비를 하기 위해서도 이 서설, 일명 썰이라 부르는데 이 썰을 잘 풀게 하기 위해서 형사소송에서 이 쪽을 좀 잘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형법은 1차건, 2차건 판례 중심으로 갑니다. 판례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조문은 오히려 객관식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당락이 많이 좌우가 돼요. 그래서 판례는 달달 외우는데 조문에서 뭐 예비무가 있냐 또 어디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희한한 것들 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좀 대비를 하신 차원에서 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1차 때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판례가요. 결국 어디도 똑같이 나오냐? 2차에도 똑같이 나와요. 2차에도 나오니까 1차 공부할 때 어떻게 한다? 2차 대비로 판례도 같이 암기하시고 답안에 쓸 양을 미리 좀 정리를 해라. 그것까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차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기존에 외웠던 요 판례들, 열심히 외우려 했던 이 판례들 답안에 써보는 거예요. 다만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는 거예요? 사실관계가 추가가 되는 것 뿐이에요. 답안에 사실관계 딱 넣고 이러이러한 사안에서 판례는 뭐라 그랬다. 그래서 사안에서도 갑이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에 대해서는 무슨 죄를 지는 게 타당하다. 요 정도만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판례 제대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논리 정연하기 위해서 총론, 강론 중에서 이 총론 부분, 강론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직렬은 이쪽이 다행히 더 많이 나와요. 이건 결국은 뭐냐? 그냥 직접 이 판례를 알고 있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총론도 등한시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리고 총론이 조금 이제 어려운 영역들이 나오긴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뭐 강의 시간에 얘기를 하겠고, 올해 특이하게 생각하니까 공법 얘기가 안 나왔네. 공법 얘기. 그래서 총론 쪽에서 이제 죄 범할 때 여러분들 답안에서 문제에서 한 놈 나오는 법이 없어요. 거의 다 가불병, 최소 세 놈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관계들을 쓰는 것들이 이제 총론에서는 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원래는 변호사 시험이나 이런 쪽이면 총론을 좀 더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는 강론을 좀 더 강조를 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판례, 연결되는 판례를 좀 잘 쓰시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소법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정리하면 판례 당연히 이건 써야 되고 대신에 그 전제로 조문을 먼저 쓰고 가야 돼요. 조문 쓰고 판례. 그리고 이제 좀 더 돋보이려면 제도, 취지 같은 거를 조금 잘 써주시면 충분할 거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양이요. 여러분들 아마 법원 직렬은 어디든 마찬가지인데 민사에서 거의 가름이 많이 날 거예요. 민사에서 많이 가름이 날 거고 아마 형사는 좀 효자종문이 될 거예요. 효자종문. 특히 이제 형법 같은 경우에 별게 없거든. 판례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사실관계가 명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바로 맞출 수가 있게 되는데 결국은 뭐다? 나중에 1차 볼 때 실수 줄이기. 그래서 A 관련된 판례인지 이와 유사한 A 다시 관련된 판례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재에다가 제가 공부할 때부터 그런 것들 이제 비교해 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책 보면서 이제 A 판례 나오면 비슷한 거를 제가 꼭 비교해서 옆에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찾아서 이렇게도 해드릴 거니까 요런 걸 좀 잘 하시라고. 우리 살아오면서 객관식 문제 참 많이 풀어봤잖아요. 시험 보면서. 항상 4지건, 5지건, 우리 이제 오지선다니까. 오지선다로 가면 뭐다? 3개는 알아. 딱 2개를 몰라. 근데 그게 항상 여기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3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내가 3번을 찍으면 꼭 4번이 답이죠. 4번을 찍으면 3번이 답이고 그게 다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다 알아요. 보긴 봤어. 근데 결론이 거기서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죠.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이런 걸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영어 단어 외울 때 그냥 그 단어만 주구장창 외우는 것보다 비교 단어든가 반대말 이런 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비슷한 말, 반대말. 똑같이 판례 정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A라는 중점적 판례가 있으면 이와 유사한 거, 반대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시면은 훨씬 좀 효율적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꼭 정리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에 보고 갈 거예요. 마지막에 막 기본설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해 놓은 이런 것들 이제 체크한 거 위주로 쭉쭉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장에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면 시험에 좀 합격할 것 같고 그리고 근자에 와서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응시율이 떨어지는 게 뭐다? 저기 이제 예전에 사법시험 준비했던 분들이 이제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고수도 많이 사라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 보면은 옛날보다는 좀 시험 합격하기가 조금 아까 우리 팀장님도 얘기했지만 좀 편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하여튼 열심히만 하십시오. 열심히만 하시면 물론 이제 운도 따르긴 하겠지만 예전보다는 이제 우리 법원행시 합격하기가 좀 더 좋아졌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형법 형사소송 관련해서 1, 2차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저도 질문하실 거 있으면 일단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뭐 마음을 먹었나? 질문 안 하기로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뭐 별로 하실 분 없으신가요? 질문?
저도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뭐라도 좋아요. 뭐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좀 뭐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없으시네. 예. 자, 그러면 저는 아까 김지훈 선생님 오래 하셨으니까 저는 이 정도 짧게 하겠고,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큰 형님, 우리 이제 헌법하고 행정법 담당하실 우리 이주성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